예산이 투입된 지리산 허브밸리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추진된 민간 운영 위탁은 무산됐고 적자 운영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회를 놓고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순창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도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30도를 넘는 불볕더위가 벌써 찾아왔고 올해는 폭염특보 일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수백억 원이 투입된 지리산 허브밸리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추진된 민간 운영 위탁은 결국 무산됐고 전제 조건으로 관광단지에 조성된 호텔은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허브 산업을 육성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지난 2004년 시작된 남원 허브밸리 사업. 389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남원시는 지난 2016년 민간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관광지 전체 운영권을 넘기는 대신 부지 내에 호텔과 함께 식당, 카페 등의 편의시설을 짓는 조건. 남원시는 이제 와서 공모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조건이었다고 말합니다. 오징어 150억짜리를 갖다 그 지리산 골짜기 박아놓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네들도 이게 오판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느껴지더라고요. 아이고, 기자님 돈 같으면 150억 넣어놓고 싶겠습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사업은 본격적으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을 뜸들여 편의시설이 건립된 직후 남원시는 부지까지 불화해줬지만 위탁업체는 바로 당일 소유권을 다른 회사에 넘겨버립니다. 허브밸리 운영권의 전제 조건이었던 시설물이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된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남원시는 사업 초기 해당 업체로부터 이행보증금 30억 원을 예치받았습니다. 자금을 확보할 능력이 없었던 업체는 1년 안에 갚겠다며 지인에게 10억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채권자는 남원시가 맡아놓은 보증금 가운데 호텔 건립 조건에 10억 원을 되돌려받기 위해 남원시의 고위 관계자를 접촉했습니다. 그 10억에 대한 압류를 채권 압류를 하기 위해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남원시장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당연히 저는 저의 그 채무 관계가 빨리 해결되리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때가 지난해 5월. 그런데 직후부터 이상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당초 협약에 명시되지도 않은 또 다른 회사가 급조된 뒤 호텔 사업권을 넘겨받은 겁니다. 결국 채권 추심을 회피하기 위해 남원시가 협약의 내용을 급히 변경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회에 출석한 남원시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합니다. 제3자의 개입으로 분양된 토지가 처분되지 않고 원래 목적대로 숙박시설을 갖춰서 허브밸리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입장이라는 점을 결국 허브밸리 운영권 이전에 전제 조건이었던 편의시설과 호텔은 모두 소유권이 전혀 다른 회사에 넘어가 버린 상황. 관광객 확보마저 별다른 소득이 없자 남원시는 2019년 아예 사업 운영권을 회수했습니다. 인근 철쭉 군락지에 해마다 50만 명이 찾는다며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시작된 남원 허브밸리. 코로나 이전인 지난해조차 관광객은 고작 17만 명으로 운영비도 감당하지 못한 채 매년 수억 원의 적자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이미 수년 동안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그리고 헬스는 계속 지금도 현재도 낭비가 되고 있고 남원시 행정은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실한 사업 구상에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진행된 민간 위탁 사업. 결국 적자 운영의 책임은 다시 남원시로 넘어온 채 수백억 예산이 투입된 관광단지 한가운데 마치 알박기처럼 민간 소유의 판매시설과 호텔이 들어선 모양새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진안군이 추진하는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진안군이 전북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훼손 우려가 있다는 전북환경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그간 진안군의 방침에 비춰 최종 무산되게 됐습니다. 도내 한 대학 기숙사에 청딱지 개미 반날개, 일명 화상벌레가 또다시 출몰해 학교 측이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우석대학교는 최근 전주 캠퍼스 생활관에 지난해 가을에 이어 화상벌레가 또 나타났다는 민원에 어제부터 실내 소독을 실시하는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상벌레는 체액의 독성 물질이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주로 야간에 빛에 반응해 움직이는 습성으로 커튼을 치는 등의 차단 대책이 요구됩니다.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지명자가 엉겹결의 한 답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명자 스스로 정실 인사 관행을 실토해 파장이 예상됐지만 실제 걸러낼 제도적 방안이 마땅치 않아 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인사청문장의 모습을 드러낸 이기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지명자. 3차 공모기간이 돼서야 지원한 이유를 묻자 엉겁결에 속내를 드러냅니다. 왜 2차에 공모하시지 않았는데 왜 그랬어요? 의혹은 있었지만 일부러 안 했습니다. 1차, 2차에. 2차에는 분명히 누가 내정이 2차로 끝날 줄 알고. 황급히 말을 주워 담긴 했지만 결국 스스로도 밀실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체장의 입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정실 인사를 막기 위해 지난해 초 도입된 도의회 인사청문회. 하지만 협약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첨예한 질문이 오가는 도덕성 검증 절차는 비공개로 돼 있고 도지사에게 청문회 결과를 알려주는 보고서의 명칭은 청문 보고서가 아닌 경과 보고서로 표현돼 있습니다. 보고서의 성격 자체를 이미 명칭에서부터 애매모호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보고서는 공개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결과가 실제 인사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인사청문회일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 한계가 있었고 이 때문에 도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을 법제화하기 위해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단체장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인사권 견제는커녕 실익도 없이 통과 의례의 명분만 주는 들러리로 전락하는 도의회 인사청문회 현 주소입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신임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사실상 합의 추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이상직 의원은 이번 주 초 민주당 전라북도 당선자 간 비공식 회의를 통해 현재 출마 의사를 함께 밝힌 김성주 의원과 합의를 통한 추대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추대 움직임이 코로나로 인한 국난 극복 분위기와 도당 내부의 팀워크 강화가 필요하다는 기류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이 급물살을 타면서 익산에 분원이 설치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개편을 입법 예고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한편 본부 내 국립보건연구원을 감염병연구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인 익산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감염병연구소 분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30년 동안 성폭력을 일삼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 목사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찾아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성범죄 가해자가 감형을 위해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이 비일비재해 대책과 세심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수년 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A씨. 연고도 없는 산골 비닐하우스로 거처를 옮겨 어렵게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다니던 교회의 목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마을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불안해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아 근데 태물학교 왔다고 나오라는 사람 죽었잖아요. 입이 바짝바짝 타고. 난방도 되지 않아 한겨울엔 코피까지 흘리며 숨어 지내기를 벌써 2년째. 그런데 지난 3일 가해자인 목사의 아내가 A씨를 불쑥 찾아왔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목사가 풀려나야 한다며 3시간가량 차에 태워 끌고 다니며 합의를 요구한 건데 A씨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떠올려 했습니다. 어디로 널릴 수 있으면
같으면 막 놀러 가고 싶고 막 붙잡고 이 팔을 붙잡고 안아주는데요. 기분 맛있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는 막 연명기가 자꾸 쳐다보고. 문제는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재판에서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된다는 것. 실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전북대 의대생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지난 1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합의 이야기를 안 들어본 피해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내가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수밖에 없죠. 양형 기준상 처벌 불허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의미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이 조항이 가해자 측의 합의 종용을 유도해 2차 피해만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재판부가 피해자가 이게 진정한 의사로 합의가 된 것인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양형을 낮추는 중요한 참모 자료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뉘우침 없는 합의 요구에 사법부의 기계적인 판단으로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오늘 무척 더우셨죠. 도내 내륙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대부분 30도 넘게 치솟았고 순창 지역에는 올 들어 처음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때이른 불볕더위가 당분간 계속되고 또 올 여름은 더 무더울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땡볕을 피하기 위해 양산을 쓰고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달래봅니다. 더위에 지친 아이들은 물놀이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 넘게 치솟으면서 도심지 풍경은 갑자기 한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주 33.2도를 최고로 순창 31.6도, 전주 30.6도를 기록하는 등 도내 내륙 지역에선 낮 최고 기온이 올해 처음 30도를 넘었습니다.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았던 순창에선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야외 활동 자제 지침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폭염특보는 조만간 해제되겠지만 30도를 오르내리는 초여름 무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쪽에 더운 공기가 지금 계속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동쪽 지역이 더 높아요. 주로 경상도 쪽이 가장 높고.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 여름 못지않게 올해 역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효 기준도 바뀌면서 올해는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는 날이 예년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작년까지는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져야 했는데 올해부턴 습도가 반영된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특보가 내려집니다. 또 33도를 넘지 않아도 기온이 갑작스레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30도 안팎의 기온이 여러 날 지속하기만 해도 특보가 발효될 수 있어 올여름 더위 대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도내 환경단체들이 새만금 해수 유통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호수 내부가 썩어가는데 시간만 끈다는 지적에 전라북도는 오염물을 바깥 바다로 빼내는 것이 최선이냐며 아직도 공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새만금 도민회의 등 40여 단체가 즉각적인 새만금 해수 유통만이 환경을 보존하고 예산 낭비도 줄인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20년 동안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들였지만 새만금 호수질은 5급수로 목표인 3, 4급수를 크게 밑돌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 내부는 썩고 만경강과 동진강 유입수는 적어 오염물질을 희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연말에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2020년 새만금 해수 유통을 결단하여 30년 환경 목표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환경 처리 시설만 활용해도 농업용수 공급은 충분하다며 14조의 소득이 예상되는 수산업과 관광업을 살리는 것이 대안이라는 겁니다. 썩은 호수 위에 베네치아나 두바이 같은 수변 도시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전북 도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해수 유통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검토를 해보자는 입장입니다. 전체 공정의 73%를 마친 뒤에 평가를 해야 하는데 아직 38%에 불과하다. 도로와 방수제 공사가 한창이라 오염물질이 안정화되지 않은 것일 뿐
5년 뒤에 공사가 완료되면 수치가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해수 유통은 언제든지 가능한 만큼 호수 내부에 환경처리 시설을 더 투자한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닷물로 가서 씻어내는 그런 대책으로 먼저 전환을 해버린다면 환경 기초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에 국비 확보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더욱 커지고 있는 새만금 해수 유통 공방. 정부는 올 연말 새만금위원회에서 지금까지의 수질 대책을 평가하고 보완책을 논의할 계획이라지만 결국 실질적인 대안 없이 시간만 끄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장기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긴급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익산시는 관내 어린이집 185곳에 다음 주까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만 원씩의 긴급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코로나에 따른 장기 휴원으로 상당수 어린이집이 운영난을 겪고 있어 휴원이나 폐원을 막기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성격이라고 밝혔습니다.